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손님은 무슨 돈 빌리러 온 거잖아. 뭐 또 필요한 거 있어? 저희가 어려운 건 맞지만 이렇게 창피를 주시면 어떡해요? 창피? 내가 야간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는 괜찮고 니네 결혼식에 빚내서 호텔 예약해 줄 때는 괜찮고?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엄마, 이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 그래? 네 아버지도 그랬어. 늘 마지막이라면서 돈 뜯어가고 결국 바람 피우고 나버렸지. 어머니, 저를 아버지랑 같은 사람 취급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엄마한테 목소리 높이는 거니? 서연아, 가자. 어머니가 이러실 줄 알았어. 그래, 가봐. 근데 알아도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남편과 자식에게 배신당한 70대 김미영입니다. 결혼 15년 차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퇴근 후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립스틱 자국 묻은 영수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기 싫었지만 자꾸만 늦은 귀가와 주말 출장이 많아지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근데 왜 양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네. 무슨 소리야? 오늘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가 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들이야? 이건 그냥 15년 동안 네가 날 속였던 거야? 미영아, 그건 아니고 잠깐 실수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모의 싸움 소리에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아빠가 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다시 들어가서 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어른들 얘기야. 걱정하지 마.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남편과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메시지 날짜를 봤어. 2년이나 됐더라고. 미영아, 제발. 우리 민준이도 있잖아. 다시 잘해볼게. 늦었어. 너무 늦었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준이가 계속 물어봐.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좀 이따 연락할게. 네가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책임감이야. 애 걱정은 안 해? 당신이 잘 돌봐줘. 난 지금 정말 힘들어. 그 잠시는 한 달이 되었고 결국 남편은 짐을 가지러 왔을 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외도 상대와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서류 준비해 왔어. 정말 그럴 거야. 15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 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민준이 양육권은 네가 가져가. 물론 양육비는 보낼게. 외도녀랑 결혼할 거니? 그래? 이혼 후 전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도 몇 개월 보내다가 끊어버렸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막막했지만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야간 알바, 공장 조립 라인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연락도 안 해요? 아빠는 지금 좀 바쁘신가 보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우리 민준이는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아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어느덧 민준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학원비가 좀 올랐어요. 얼마나?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괜찮아요. 안 다녀도.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다녀야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날부터 주말에도 일을 더 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일했지만 민준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민준이가 대학 입시를 치르던 날,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 나 시험 잘 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 이제 합격하면 아르바이트도 해볼 거예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셔서. 무슨 소리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민준이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고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다른 부모님들은 부부가 함께 왔지만 저는 홀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왜 왔어요? 내 아들 대학 입학식인데 왜 못 와? 잘 컸네, 민준이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양육비 보낸 적이 있었나요? 키우는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행세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민준이는 멀리서 저희를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민준이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었어요? 응. 잠깐 들렀다 갔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저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요리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항상 자랑하거든요. 서연이는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민준이의 표정도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 결혼하려고요. 뭐? 아직 학생인데. 제가 취업이 확정됐어요. 대기업에 합격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품을 떠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숙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결혼식 날, 제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모아둔 돈을 모두 결혼식장 예약과 신혼집 보증금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시고. 당연한 거지.
내 아들 평생 한 번 결혼인데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그렇게 간대요. 그래 다녀오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서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예물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집들은 기본이 다이아몬드 세트던데. 그래 알아볼게. 민준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머님이 해주신다니까. 서연아, 우리 좀 검소하게 시작하는 건 어때? 민준이의 말에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다이아몬드 세트를 사주었고 신혼여행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세요? 더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좁은 곳으로 가시면. 괜찮아. 나 혼자인데 뭐가 필요하겠니? 결혼식 날 서연이의 부모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님은 비싼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제 수수한 차림새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부인, 정말 좋은 웨딩홀이네요. 비용이 꽤 들었겠어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위해서라면요. 그나저나 신혼집 보증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던데. 제가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서연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제 경제력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 물질적인 이야기만 나왔고 결혼식 후 신혼부부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서연 어머니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부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고 저는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신혼부부는 유럽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결혼 후 처음 찾아온 날 집들이라며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유럽에서 사온 머그컵이에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고마워. 귀한 거 가져왔네. 어머니, 이제 이런 좁은 데서 어떻게 사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어때요?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방해할 순 없지. 그 후로 아들 부부는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점점 통화도 줄어들고 서연이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삶에서 저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관절 손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죠. 혹시 도와줄 가족이 있으신가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하자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병원이라뇨? 관절염이래.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 많이 아프세요? 그럼 병원비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배경에서 서연이와 서곤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게다가 서연이가 임신했거든요. 뭐? 서연이가 임신했어. 축하한다. 몇 개월이니? 이제 3개월 됐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좀. 결국 아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고 다음 날 입금된 20만 원이 그의 도움의 전부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오니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 월세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서연이 병원비가. 아가 건강이 먼저지. 걱정 말고. 통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먹은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이미 아들 결혼 비용으로 다 써버렸고 당장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의 대화가 상상되었습니다. 아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은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신용점수도 낮아서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급해서요. 제도권 금융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가족이나 지인은 네, 알겠습니다. 결국 동네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이자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을 빌리면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자는 월 10%예요. 연체되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신분증 복사본 주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입덧이 심해 명절 음식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음식을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괜찮아. 내가 해갈게.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아직도 아프세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사실은 관절 통증이 더 심해져 약을 2배로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들과 곧 태어날 손주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빌린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 빌린 500만 원이 이제는 1000만 원이 넘었고 매달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마자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관절염이 있는 60대 여성을 쉽게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죄송하지만 식당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네, 이해합니다. 공장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어요. 나이가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절만 수십 번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온몸이 젖었고 그날 밤 고열이 났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습니다. 누구세요? 김미영 씨 맞으시죠?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자가 밀렸습니다만 얼른 문 열어주세요.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 명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른 한 명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밀렸네요. 연체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규정상 당장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보증인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들이 아들에게 연락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고 급히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고는 3만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안 살림을 살펴보더니 TV와 냉장고를 담보로 잡아갔습니다.
이건 50만 원 정도로 쳐드릴게요.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텅 빈 거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곧 손주가 태어날 텐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뜨거운 몸을 식히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몸을 일으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아들이 사는 동네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야간 식당을 발견했고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왔습니다. 주방 보조 모집한다고 해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근데 좀 많이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실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요. 젊은 사장님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야간 식당은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했고 저는 설거지와 야채 손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좀 고되실 텐데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밤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 그릇을 씻고 감자를 깎고 마늘을 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베이고 팔이 아팠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셔터가 내려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첫날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은 매주 금요일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더 좋은 자리 나시면 언제든 가셔도 돼요.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은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주머니 속 첫 일당 5만 원이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밑으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남긴 독촉장이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들기 전 아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야간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업무에 익숙해져 손님들의 주문 패턴도 예측할 수 있었고 사장님도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규칙적인 수입이 생겨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특별히 바쁘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이 일 힘들어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주방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를 도울 때면 옛날의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종종 제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칭찬했고 그럴 때마다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 집에서 늘 해왔던 거예요.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 우리 단골 손님들도 칭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식당에 납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낮에는 반찬을 만들고 밤에는 야간 식당에서 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 씨,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돈이 필요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관절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며 버텼고
받고 2달 만에 사채업자에게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들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서연이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오고 있었고 2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하고 싶었지만 민준이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아,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서연아. 배가 많이 불렀네. 건강은 어때? 민준이가 제 손에 든 반찬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설명하기 민망했지만 반찬을 배달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별거 아니야. 그냥 용돈벌이 삼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말씀하시지. 괜찮아. 너희도 아기 태어나면 돈 많이 들 텐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민준이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려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눈물이 나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일하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들이 반찬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아들의 도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창업 자금 대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보증. 민준아, 고맙지만 엄마는 지금 이대로 좋아. 하지만 밤에 식당이라고 낮에 반찬 배달하고 그렇게 무리하시면 걱정 마. 엄마가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을 찾았어. 통화를 마치고 주방으로 돌아오니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음료수 하나를 건네며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미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생각이 많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을 통해 서연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직접 알려주지 않고 남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소식이라 어색했고 혹시 민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기요, 여기 505호 김민준 씨 아기 낳은 방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님 되세요? 네. 그런데 미리 연락을 못 받아서. 네? 지금은 산모가 좀 쉬고 있어서요. 잠시 후에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서연이의 친정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부인 오셨네요. 민준이가 연락 안 했나요? 아니요, 이웃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왔는데. 아, 그렇군요. 지금 서연이가 좀 예민해서 면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해합니다. 그럼 미역국만 전해주세요. 병원 로비에서 미역국을 전달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닌 걸까요?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에 민준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아기 소식 들어서 왔지. 축하한다. 죄송해요.
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아직 몸이 불편해서. 민준이의 말은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운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손주를 한 번 보지 못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에게서 아기 사진이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조그만 얼굴로 잠든 아기는 민준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직접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낳았어요. 이름은 민우로 지었습니다. 고맙다. 사진 보니 민준이 닮았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그래, 꼭 갈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우 돌잔치 합니다. 벌써 돌이 되었구나. 시간 정말 빠르네. 호텔 연회장에서 하는데 혹시 돌 선물은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벌써 돌잔치라니. 그것도 호텔에서. 그리고 선물은 현금으로 해달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잔치 초대장이 우편함에 도착했을 때 봉투 안에는 조그만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금 선물은 100만 원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야간 식당 일과 반찬 만드는 것으로 겨우 사채 이자를 갚아가는 중인데 100만 원이라니. 고민 끝에 돌잔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성껏 만든 옷과 작은 금반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당일 식당 근처 편의점으로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하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선물은 받았는데 서연이가 좀 실망했어요. 현금을 기대했거든요. 그래, 미안하다.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전화를 끊고 야간 식당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서운함보다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아들 부부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손주의 미래를 위해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야간 식당의 단골 손님 중에 특히 제 반찬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끝자리에 앉아 혼자 소주 한 잔과 함께 제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김치 참 맛있네요. 누가 담그시는 거예요? 제가 담급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김미영 씨 아니세요? 여의도 사는. 순간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이웃이었던 영식 씨였습니다. 20년 전 저와 전 남편이 처음 결혼해서 살던 아파트에서 같은 라인에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영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네, 인연이 참.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영식 씨의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가볍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식당 문을 닫고 영식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식품회사요? 네, 반찬 납품하는 회사예요. 미영 씨가 만드시는 반찬이 정말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식당 주방에서. 한번 회사로 놀러 오세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영식 씨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영식 씨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회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과 마트에 반찬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예전에 미영 씨 남편이 제 사업 초기에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어려울 때 보증을 서주셨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항상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반찬 가게 차리실 생각 없으세요? 반찬 가게요? 저는 그럴 자금이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받은 도움을 갚는 셈으로요. 영식 씨의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고 야간 식당 일만으로는 빚을 다 갚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금 지원과 장소 제공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틀 후 야간 식당에서 일하는데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독촉이 심해지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을 하고 영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 씨 반찬 가게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네, 물론이죠. 결정하셨나요? 네,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내일 회사로 오시면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요. 다음 날 영식 씨는 지하상가 한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초기 자금과 설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영식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영식 씨의 도움으로 한 달 후, 인내 반찬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제 이름 미영의 인자와 내 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가 직원들 도시락용으로 주문을 넣어주어 적어도 적자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맛있네요. 내일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신선하게 준비할게요. 여기 김치는 정말 특별한 맛이 있어요.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는 것뿐이에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을 마치고 문을 닫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해낸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야근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석 달이 지나자 입소문을 타고 단골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제 정성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특히 김치와 장아찌는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언니, 이 김치는 정말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집에서 따라 해봤는데 맛이 안 나요. 비법은 따로 없어요. 다만 좋은 재료와 정성이 필요하죠. 어디서 배우셨어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그냥 집에서 평생 해오던 거예요. 가족들 먹이려고 했던 것들이죠. 손님들과의 대화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대형마트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반찬을 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식 씨의 도움으로 반찬 가게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마침내 사채빚을 완전히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은 날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영 씨, 축하해요.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셨네요. 영식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미영 씨의 노력 덕분이죠. 이제 가게 확장도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게가 안정되자 직원도 한 명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홍순자 씨였는데 저와 비슷하게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셨고 때로는 친구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영 씨, 반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심정이었죠. 그래도 용기 내서 시작하길 참 잘했네요. 저도 덕분에 일자리 생겼잖아요. 순자 씨가 있어서 저도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가게가 바쁜 와중에도 손주 민우를 위한 통장에 매달 조금씩 돈을 넣었습니다. 언젠가 민우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반찬 가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동네 맘카페에서는 제 가게가 단골 추천 장소로 거론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한 남자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반찬 가게죠.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 미영아. 전 남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빠졌고 술로 붉어진 얼굴이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문 들었어. 네가 잘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민준이한테 우연히 마주쳤거든.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전 남편과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사실은 좀 어려워서 사업 자금 좀 필요한데 뭐? 그냥 잠깐 빌리려고. 곧 갚을 거야. 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가 외도하고 저를 버리고 떠났던 날,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날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가. 미영아,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당장 나가라고. 주방으로 들어가 소금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발 앞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잡기를 쫓는다며 소금을 뿌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잡기를 쫓는 거야. 네 같은 몹쓸 놈을 내 가게에서 쫓아내는 거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러기야. 그래, 다들 보라고. 20년 전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간 남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꼴을.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야 떨리는 손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아요? 네, 순자 씨. 괜찮아요. 참 대단해요. 저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네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과 만났는지 물었지만
민준이는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전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만난 적이 있어? 아버지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오늘 아버지가 가게에 찾아왔어. 니한테 소식 들었다고 하던데. 정말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어쩌면 서연이가? 그 말을 듣고 혹시 서연이가 전 남편과 연락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확인할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제 가게와 제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 남편이 가게를 찾아온 지 일주일 후 서연이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라 놀랐지만 언제든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서연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가 정말 잘 되고 계시네요. 그래. 민우는 안 데리고 왔구나. 네,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무슨 일로 왔어?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어려운 상황.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서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남편의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서연이가 전 남편을 만나 연락처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준이는 모르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네 전 시아버지 만났어? 네. 아, 그게. 솔직하게 말해. 네가 만나서 내 소식 알려준 거지? 죄송해요, 어머님. 우연히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연이의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소연아,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 그게 무슨. 사채 빚에 시달리면서 야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 그것도 민준이 결혼시키고 빈털터리가 된 후에.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민준이가 서연이에게 제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제야 반년 만에 사채 빚을 다 갚았어. 네가 지금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저 몰랐어요. 민준이가 그런 말은. 그래?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삶도 이제 겨우 자리 잡았어. 민준이에게 물어봐. 자기 아버지처럼 남한테 의존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서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민우 데리고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래? 언제든 기다릴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다만 니네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서연이가 떠난 후 가게에 남아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의존하게 두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방울처럼 때로는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결국에는 더 넓은 바다로 향하는 여정. 이제는 제가 그 여정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연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 맞으세요? 아드님 김민준 씨의 어머니 되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현재 아드님이 강남 파출소에 계십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셔서요. 제 아들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출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소 술을 즐기지도 않았고 더욱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만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 보니 민준이는 취조실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술은 왜 마신 거야? 그냥 모든 게 엉망이 돼서. 민준이의 말은 맥이 없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강남역 인근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봐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러시면 구류처분 받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오늘은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해주세요. 파출소를 나오면서 민준이를 부축했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났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질문을 던졌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서연이랑 싸웠어.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망했어요. 그제서야 민준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떼면서 회사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민우는? 서연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제 짐을 싸서 민우 데리고 나갔어요. 뭐라고? 장모님 댁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술만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민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20년 전 남편과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소주 대신 숙취의 소재를 타주었고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였습니다. 내일 서연이한테 전화해 볼게. 아마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까지 만났대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어. 제가 서연이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 곧 성공할 거라고.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모든 자금이 바닥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서연이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달 동안 월급이 안 들어온다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제일 나빠. 알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내일 정신 차리고 서연이 만나서 제대로 대화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줄 거야. 어머니, 저 여기서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민준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며 푹 쉬어 라고 말했습니다. 방을 나오려는데 민준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죠?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저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전 남편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넌 달라.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잖아. 정말 해결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인 후 반찬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도 점차 가게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손님들께 반찬을 포장하고 배달을 나가고 진열대를 닦는 등 자잘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민준이가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도 많았고 의욕도 없어 보였지만 점차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이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우만 보고 싶다는 메시지만 간간히 보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배추 좀 씻어놔야 해. 김치 담글 거야.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영식 씨 회사에서 주문 온 도시락도 준비해야 하고. 오늘 좀 바쁠 것 같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직 실패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일하면서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기술 학원에 다녀보려고 해요. 기술 학원. 무슨 기술? 용접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용접 일을 하시는데 기술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 관심 있어? 네,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던 일보다는. 민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나와서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아들이 이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다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흔쾌히 동의했고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오전에는 학원에 가고 오후에는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처음으로 용접봉 잡아봤어요. 그래? 어땠어? 손이 덜덜 떨렸는데 선생님이 첫 시도치고는 괜찮대요. 역시 우리 아들이네.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맛본 것 같았습니다. 매일 학원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때로는 손에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불평 한 번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민준이는 기초 과정을 마치고 실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용접 기술이 늘면서 자신감도 함께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따라 학원에 일찍 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아, 민우 데리고 왔구나. 많이 컸네. 네,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어요. 민준이 오빠는 어디 계세요? 학원 갔어. 용접 기술 배우러. 서연이의 표정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이 사무직을 버리고 기술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우를 잠시 제게 맡기고 가게 구석을 둘러보는 서연이의 모습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온 거야? 사실, 민준이 오빠 소식이 궁금해서요. 그동안 연락 안 받더니.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민우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민우를 안고 있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손주인데도 금세 제 품에 안겨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민준이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많이 달라졌어.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책임감도 생겼어. 정말요? 그동안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민준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이의 마음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준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민우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올게요. 민준이 오빠 만나볼게요. 그래, 기다릴게. 민우의 첫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주와 제대로 인사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우가 떠난 후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깜짝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서둘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연이와 민우도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동안 거짓말해서. 오빠도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창피했어. 실패자 같아서. 그리고 네가 실망할까봐 두려웠어. 솔직하게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가게 안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한 듯했고, 민준이는 용접 기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끊고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집에 들어올래요? 정말? 괜찮아? 민우가 아빠 보고 싶어 했어요. 저도 많이 그리웠고요. 그날 밤 민준이는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제게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술만 마시고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이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마. 약속할게요.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예요. 그래, 믿는다. 가서 민우 많이 안아주고 서연이한테도 잘해. 민준이가 떠난 후 반찬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 아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고통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외도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빚더미에 앉아 절망했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반찬 가게라는 제 작은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 민준이도 같은 과정을 겪으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찾아가는 여행자라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